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맞은 설 연휴,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 경제의 시름이 큰 만큼 후보자들은 민생과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불교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참여 불교 네트워크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시민들이 이동을 자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한 걸로 조사됐지만 극심한 경제적 충격은 앞으로 극복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빅데이터로 나타난 코로나 이후 서울 시민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BBS가 설날을 맞아 보도 특집 한국 불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를 내일 BBS TV를 통해 첫 방송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가 한글과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된 가운데 조계종은 올해 불어 번역소도 발간해 성불교의 핵심 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2달 뒤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맞은 설 연휴,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 경제의 시름이 큰 만큼 후보자들은 민생과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첫 소식,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속에서 맞게 된 올해의 설 연휴. 민족 대명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침체된 민생 경제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설 연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군부를 뗐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논의는 길어지는 상황. 2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설 연휴를 맞아 일제히 전통시장을 들러 명절 민심에 온기를 넣으려 애쓰면서 공약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잡혀간다 싶을 때는 다시 경제를 회생시켜야 될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도시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야권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들 간의 개별 경선 일정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대출이자 등으로 1억여 원을 파격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경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시면 총 9년 1억 1,700만 원의 이자 부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정도의 이자 지원을 하는 전제가 서울시에年간 1만 호씩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그게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그 공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 전부 다의 토지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청년 주거 문제와 서울 시내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을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돈 다 모아서 집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제3지대 경선에 나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다음 달 1일 최종 승자를 결정해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언택트 명절을 맞으면서 밥상 민심 탐색이 어려워진 만큼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각 정당의 경선 토론회가 승패를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시청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1년 신축년 설날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시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영애 장관은 어제 오후 나눔의 집을 찾아 두 분의 이옥선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고 건강을 살핀 뒤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는 5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수는 모두 16명입니다. 전 세계 불교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참여 불교 네트워크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참여 불교 네트워크 INEB는 성명을 내고 쿠데타 이후 불교도로 구성된 군대가 비폭력 시위대들에게 공격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계속 그렇게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INEB는 또 민간 정부와 군부가 종교 지도자, 소수민족 대표, 시민사회 파트너, 88세대 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지원을 통해 포괄적 대화 과정을 갖고 모든 민족과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보시, 인욕, 욕망의 자제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등 한국의 7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에게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의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시민들이 이동을 자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상점들의 매출이 지난 한 해 동안 9조 원 가까이 감소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충격은 앞으로 극복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빅데이터로 나타난 코로나 이후 서울 시민의 생활, 유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쁘게 외국인 관광객을 실어 날라야 할 관광버스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린 식당들도 눈에 띕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는 서울 시민들의 생활을 바꿔놨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평일 기준 중구 30%, 종로구 19% 등 도심 지역의 생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자치구간 이동은 최대 4만 4천 명까지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최대 41%까지 하락했습니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의 지난해 상점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9조 원. 매출액 감소는 2조 6천억 원 감소한 한식을 비롯해 요식업 분야에서 심각했고 지역별로는 도심 상권의 피해가 주거 지역보다 컸습니다.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든 영향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특별히 이제 홍대나 뭐 이러한 그 강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권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들이 온라인 판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뭐는 쿠팡,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배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나이가 이제 고령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좀 도와주고. 이와 함께 외국인 의존도가 높았던 도심 상권은 내국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학원이나 체육시설, 주점 등 대면 접객이 많은 업종의 경우 미리 보험 등에 가입해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벌써 1년을 넘겨버린 코로나19 사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는 빛났지만 경제적인 충격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향 방문과 가족 모임이 어려운 올해 설 연휴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위주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인기 카메라 앱 스노우와 B612로 연날리기, 윷놀이 등 새해 민속놀이 필터로 사진을 찍거나 실제 민속놀이 사진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온라인 이벤트가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서울시는 서울은 민속놀이 중 문화로 토닥토닥이라는 필수 해시태그를 달아 민속놀이 사진을 올린 뒤 시 문화본부 계정에 이벤트 참여 답글을 남긴 이들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을 뽑아 각각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로 토닥토닥 유튜브 채널과 모두에게 멋진 날들 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연 영상과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 행사로는 남산골 한옥마을과 운영궁에서 설 세시 풍속을 직접 체험해보는 행사가 열립니다. BBS가 설날을 맞아 보도 특집 한국불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를 내일 BBS TV를 통해 첫 방송합니다. 이번 특집은 인구 감소 등의 전환기에 한국불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조계종 주요 스님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조명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BBS 보도 특집 한국불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시작됩니다. 인구 절벽 시대 탈종교화와 출가자 감소는 현재 한국 불교의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인구 감소, 출가자 감소는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한국 불교의 시대 전환을 위해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라는 대전환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의 목소리 등도 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도 감소, 두 번째 출가자, 그다음에 재정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10년 전후로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특히 이번 특집은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의 인터뷰로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재정 공영화가 시대적 전환기를 극복할 첫걸음이라고 밝혔고, 덕문 스님은 사찰별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수입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그 배정을 하고 최소한 그 사찰에 대한 본사 말사에 대한 특별 분담금 사찰이라든가 또 지경 사찰의 확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고 또 문화적으로 특색이 있는 곳. 이와 함께 10여 년 만에 쇠락했던 도심 사찰을 지역과 함께하는 포교도량으로 일군 흥천사의 사례를 회주 금곡 스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사찰을 찾는다면 그 사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희망이 보이고 그 희망이 모여서 꽃을 피울 것이고, 전환의 시대 한국 불교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조계종 주요 스님들의 진단과 대안은 설날 아침 7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의 김면수 대표 프로듀서가 올해는 한국 뮤지컬과 불교 문화 세계화를 위한 작품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면수 대표 프로듀서는 배재수 앵커가 진행하는 BBS 라디오 뉴스 종합 프로그램 뉴스 파노라마 설 특집 사전 녹음 방송에 출연해 동양 사상과 명상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뜨고 있는 상황에서 명상의 원조이신 시다르타의 삶을 뮤지컬화하면 충분히 세계인에 어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다르타의 삶은 지금 동양 사상과 명상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뜨고 있는 상황에서 명상의 원조이신 시다르타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뮤지컬하면 이 소재는 충분히 세계인한테 어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충분히 한국 뮤지컬의 세계화, 한국 불교 문화의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제 목표였었고, 김 대표 프로듀서는 이어 시다르타 역에 그룹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를 캐스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뮤지컬 시다르타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면수 대표 프로듀서와의 인터뷰 내용은 내일 오후 6시 20분 BBS 라디오 설 특집 뉴스 파노라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가 한글과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조계종은 올해 불어 번역서도 발간해 한국 선불교의 핵심 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 인쇄 출판술로 인류 문명에 끼친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직지가 한글과 영문 번역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05년 처음 번역서를 발간했는데 이번엔 철저한 고증과 감수 등을 거친 끝에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책의 디자인도 원본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5년 전에 발간을 한번 했었는데 그걸 다시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하고 또 잘 못 돼 있던 부분들 손 좀 보고 그래서 다시 재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직지의 한글과 영문판을 제작한 조계종 사회부는 직지가 담고 있는 내용, 바로 선불교의 정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 3대 선사로 꼽혔던 백운 경한 스님이 저술한 직지는 부처님 법을 잇는 역대 조사들의 핵심 가르침을 옮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선불교의 핵심만 추려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선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아주 핵심만 가려 뽑은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면 재미가 있죠.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 출신인 고 박병선 박사의 집념으로 1972년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인쇄 기록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됐지만 원본은 여전히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 이 때문에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을 중심으로 진행될 직지 불어 번역서 발간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6년 후면 이 책이 발간된 지 650년 되는 해예요. 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세상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직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록, 인쇄 문화의 발상지란 국가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해인사 주지를 지낸 망우당 봉주대종사의 열반 일주기 추모달해제가 영천 만불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경내 만불보전에서 치러진 달해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맞상좌인 만불사 회주 학성 스님과 문도 스님들만 참석한 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1949년 14살의 나이로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봉주 스님은 조계종 총무부장과 중앙종회 부의장, 초심호계 위원장, 청도 용천사, 합천해인사에서 주지 소임 등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세계불교 승가회와 전일불교총회, 한중불교 대표회담 등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등 한국불교 세계화에 힘을 쏟았고 지난해 1월 23일 만불사 염화실에서 법납 71세, 세납 84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마다 해오던 자비 나눔 한마당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후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불교계는 해마다 설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 실천을 위해 지역 내 어려운 가정 등에 나눔의 자비 성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천받은 수혜 대상들에 대해 비대면 성금 전달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 불교계는 지난 5일 창원시청에서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자비 나눔 후원 성금 5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후원 성금은 창원시 불교연합회 회원사찰과 건강자비회가 십시일반으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 지역의 스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항상 마음을 내주셔서 사찰의 재정도 겪고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자비회의 정신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위하는 마음, 대상을 위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더 이어져서 지금 30일이지만 50회, 100회 그 마음들이 길이 계속되기를 염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후원 성금을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모범 청소년, 무위탁 노인, 창원시 시각장애인 협회 등에 전달합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최소화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큰 따뜻한 자리가 되리라 믿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찰들도 굉장히 올해 다 작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더 마음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로 31년째 이웃사랑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창원 불교계는 그동안 성금과 성품 등 10억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BBS 뉴스 방일호입니다. 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를 담은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선시들을 만날 수 있는 모음집이 출간됐습니다. 우리나라 문학계에 처음으로 선시의 세계를 알린 석지현 스님이 선의 정수를 가장 잘 드러낸 중국의 선시 219편과 한국의 대표 선시 81편 등 300편을 가려 뽑은 선시 모음집 선시 300수를 펴냈습니다. 선시의 제목은 별도로 번역하지 않고 원제로 살렸고, 원제가 없는 것은 시 원문 가운데서 적합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와 함께 책에서는 선시들의 출전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책 뒤쪽에 선시의 작자들을 소개해 선시가 쓰인 시대적 배경도 가늠할 수 있도록 했고, 용어 설명과 독자들의 안목을 일깨우는 감상평도 실었습니다.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아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명절인데요. 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는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는 15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